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쪽은 파미셀인데요. 자, 파미셀을 분석을 하기 전에 요즘 여러분들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죠.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종목은 뭐예요? 맞아요, SK 하이닉스예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죠. 예. 자, 거대한 자금이 AI 반도체 쪽으로 무섭게 쏠리면서 시장 전체가 반도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이미 크게 움직인 다음은 어디 갈까요? 과도하게 오는 어느 섹터로 이동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치 빠른 투자자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반도체 다음은 여러분들 뭐예요? 로봇이에요, 로봇. 예, 로봇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정확히 말하면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 즉 피지컬 AI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최근 자동차 업계 파업 이슈나 치솟는 인건비 부담, 미국 현지 공장의 자동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대규모 로봇 투자 흐름만 봐도 답은 나오죠.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산업 자동화의 흐름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로봇이, 그쵸, 이 로봇이 산업 현장에서 지치지 않고 오래 움직이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로봇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결국 배터리와 전력 관리죠. 그래서 오늘 영상 끝에는 관련주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오늘 파미셀, 그쵸? 파미셀은 도대체 무엇으로 해서 돈은 버는 회사일까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파미셀을 단순히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으로 알고 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맞아요.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상징적인 바이오 기업이 맞아요. 하지만 이 회사의 진짜 매출 구조를 뜯어보면 흥미로운 반전이 있어요. 파미셀의 핵심 캐시카우는 바로 바이오 케미컬 사업의 뉴캐실 라우드와 MPEG, 그리고 첨단 산업에 쓰이는 난연제예요. 난연제. 특히 뉴클레오시드는 RNA 치료제나 유전자 진단식의 필수 원료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바미셀은 보다 바이오 원료로 기초 체력을 다지고 첨단 정밀 화학 소재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최근 파미셀의 주가 위치와 시장의 반응을 한번 금융 뉴스와 데이터 리포트 기준으로 살펴볼 텐데, 현재 파미셀은 어때요? 예, 주가의 흐름 자체는 그쵸, 고점을 찍은 후 단기 지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이슈를 좀 보면 첫 번째 긍정적인 이슈는 뭐다? 유전자 치료제 시장의 성장과 MPG 공급 확대예요. 최근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들의 RNA 기반 신약 파이프라인이 늘어남에 따라 파미셀의 원료 의약품 수주가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중장기적으로 실적 체질이 개선되는 신호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친환경 난연제 부분의 글로벌 규제 수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반면 리스크 요인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바이오 기업 특성상 맞아요. 줄기세포 치료제 부분의 임상 진행 속도가 시장의 기대보다 다소 더디다는 점, 그리고 전방 산업의 가파른 경기 변동에 따라 정밀화학 매출에 일시적인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결론적으로 최근의 이슈들은 단기적인 테마성 재료라기보다는 바닥권에서 본업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다리는 중장기적 체질 변화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요. 그렇다면 파미셀이 가진 독보적인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업 구조의 강력한 다각화요. 일반적인 바이오 벤처들은 신약 임상에 실패하면 기업의 존립이 흔들리죠. 반면 파미셀은 유전자 치료제 원료라는 확실한 캐시카우 사업과 정밀화학 분야의 매출이 뒤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 안정성 측면에서 차별화된 강점을 지니고 있고요. 둘째는 시장 내 독점 지위예요. 파미셀이 생산하는 뉴클레오시드는 글로벌 유전자 치료제 원료 시장에서 높은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어요. 글로벌 탑티어 제약사들과의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공급망 내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셋째, 앞으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여러분들? 파미셀이 단순히 안정적인 기업을 넘어서 주가 대세를 분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줄기세포 치료제 상업화 성과가 가셔야되고요.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첨단 자동화 전력 인프라 화학 소재 부분에서 눈에 보이는 신규 매출자를 확보해야 됩니다. 자, 차트적으로 보면요. 맞아요. 주가는 그쵸? 예, 박스권 하단 단기적으로 월봉부터 보시면, 자, 어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예,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에요. 여기에 상승했을 때, 그렇죠? 절반,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기
이 60일선, 21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뭐냐면 12,500원, 14,500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12,500원. 자, 12,500원. 14,000원. 그렇죠? 이렇게. 결국 뭐냐면 제 생각에는 14,000원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지금 섣불리 박스권 바닥이하고 매수하기보다는 적어도 14,000원 안착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할 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여러분들 파미셀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라는 한마디로 끝낼 종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매수 평단가가 어디인지, 현재 손실 구간을 버티고 계시는지,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 순환매를 노리고 진입을 고민하는 구간인지에 따라 매매 전략과 기준은 180도 달라집니다. 자, 제가 시간상 관계 다 말씀드리지 못한 실시간 가격 대응 구간, 시장이 숨겨둔 리스크 체크 포인트, 그리고 다음 뉴스 확인 기준을 포함한 상세 매매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가진 평단가별 맞춤형 대응책이 궁금하시거나 혼자서 대응하기 벅차다고 느끼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요청해 주시고요. 자,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이제는 로봇의 배터리주를 사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정보를 사야 될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환, 센서 전환,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제로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이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그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정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 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